8명의 전사들이 펼치는 짜릿한 승부. 오늘은 2015 KPFA 박재홍 회장컵 코리아 피싱 토너먼트 48강 3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낚시 이야기 해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오늘 해설위원으로 모시게 된 박경도 선수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15 KPFA 박재홍 회장컵 코리아 피싱 토너먼트 48강 3전에 경기 해설을 맡은 경남지부 박경도입니다. 3전에 출전했던 선수 대표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각 경기 출전한 선수들 개개인별로 저희가 아낌없이 제가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기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프로낚시연맹이 낚시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활동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KPFA 연맹에서는 박재홍 회장님 중심으로 인해가지고 약 10여 년 전부터 그 남해 선주민 부르이웃돕기 및 청소년 장학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욕지도나 추자도, 검문도 등지에서 이제 취어 방류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해안 환경 정비, 그리고 이제 각 회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일부 뭐 재능 기부라 그러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활동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 그 연맹 자체에서는 모든 경기나 이런 행사들을 할 때는 니를 제외한 다른 그 외국산 조구를 사용을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구사들의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또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걸 지키려고 상당히 크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이갑철 해설위원님께 여쭐게요. 바다 낚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까요? 매력이 뭘까요? 낚시는 어느 분야든 나름대로 메커니즘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낚시 매력이 뭐라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유독 갯바위 낚시는 동적입니다. 상당히 체력을 요하고 테크닉을 요하는 그런 낚시다 보니까 프로연맹 선수들이 주 기법으로 주 공략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목표한 대상을 낚아내는 그 만족도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프로급이 되려면 모든 낚시를 거친 다음에 갯바위 낚시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번 대회 선수들 구성과 또 현지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8강 3전 대진표입니다. 대회 방식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합니다. 대회 결과는 3라운드까지 낚은 대상어의 중량 합산으로 하고요. 3라운드까지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전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층 미달 대상어 중량 합산으로 하고요. 대상어가 없을 경우에는 기타 어종 중량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오늘의 대상어종은 감성돔과 뱅에돔, 그리고 참돔입니다. 오늘은 추자도로 가보겠습니다. 추자도의 기상 상태는요, 날씨는 맑고요, 수온은 12도, 파도는 1, 2m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3전에서는요, 연장전에 대한 규정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그 1전 경기, 2전 경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상 어종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 개척 미달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연장을 거듭하니까 선수들이나 이런 진행 요원들이 상당히 그 피로감이나 그 부담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 전에 저희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한 게, 집행부하고 회의를 한 게, 자, 이거 연장전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상 어종이 나와가지고 규격에 미달하더라도 그 대상 어종이 나오면 그걸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대상 어종이 나오지 않고 규격 미달에 대상 어종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우리 소위 말하는 잡어라도 나온다 그러면 그걸 쳐가지고 승부를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바꿨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갑철 해설위원님 보니까요, 바람 방향이 북동풍으로 바뀌었어요. 또 수온도 1도가 내려갔는데요. 이 점이 선수들 조항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요? 분명 끼칩니다. 그 이유가 요즘 계절적으로 상당히 이기가 큰 계절이거든요. 예년과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되고 수온이 서서히 회복되는 단계에서 1도가 내려가 바람이 바뀌었다?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근데 저는 믿어보는 것이요, 여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그동안 경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장 경험이 많다는 것은 상황을 읽어가는 능력이 생기고요, 거기에 대처하는 것도 100%는 아닐지언정 미끼의 선택, 채비의 선택, 이런 거로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섬세하게 간다는 이야기죠.
헌데 한 가지 단점은 있죠. 섬세하게 가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대물이 걸렸을 때 터트리게 되죠. 그 점이 염려가 되는데 선수들의 기량 전 절대적으로 믿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15 KPFA 박재홍 회장컵 코리아 피싱 토너먼트 48강 3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자도로 갑니다. 드디어 48강 3전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A조는 앞생이 포인트에서 대결을 치르게 됩니다. 수심은 10m 내외고요. 4, 5월쯤 대물 참돔이 많이 출몰하는 포인트입니다. A조는 하정식 경남지부 선수와 온창석 강원지부 선수가 맞서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포인트 형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초두물 들면 포인트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좀 기다려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가 잘 안 됩니다. 어제 비가 많이 온 관계로 오늘도 거의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리 가겠습니다. 예. 컨트롤입니다. 예. 네, 드디어 A조 1라운드 시작합니다. 좌측에는 하정식 선수, 우측에는 온창석 선수의 모습입니다. 온창석 선수의 채비 살펴보겠습니다. 낚싯대는 2호를 썼고요. 원줄은 3호, 목줄 2호. 하정식 선수는 1.75의 낚싯대, 원줄 4호, 목줄 3호, 뱅에돔 낙관을 11호를 썼습니다. 낚싯대는 온창석 선수보다 약한데요. 줄은 더 강한 걸 썼네요. 네, 상황을 보면 여기에 포인트 여건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저들이 노리는 것은 이 포인트 특색이 요즘 시즌에 참돔이 나오는 계절이다 보니까 참돔 채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온창석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원도에 살고 계십니다. 물론 강원도의 바닥을 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저 대물 낚시 참 많이 다니는데 투자도나 이쪽에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원도에서. 그래도 그 열정에 관해가지고는 정말 타이틀을 구할 정도로 상당하시거든요. 첫 입질은 경남지부의 하정식 선수가 받았습니다. 네. 자, 저런 상황에서 입질을 받았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그리고 힘새로 봐서는 큰 사치로 가까울 것 같거든요. 대상어라면.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참돔 같은 것들이 너무 빨리 올라온다 싶죠? 네, 좀 재야 되는데 예. 참돔은 아니죠. 노래미 아, 아닌가요? 노래미입니다. 노래미 올라왔네요. 네, 대상어는 아니죠. 아무래도 보니까 참돔 같으면 째고 나가는 폼이 다를 텐데. 네. 온창석 선수가 채비를 바꾸는 것 같은데요. 이번 채비는요. 낚싯대 1.75, 원줄 4호, 목줄 3호, 뱅에돔 바늘을 쓰셨는데요. 강하게 쓰려고 채비를 바꾼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참돔이 나왔습니다. 아, 네. 네, 하정식 선수가 그 기회를 잡았네요. 사이즈가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은 참돔입니다. 4시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지금 한 마리 나왔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준치를 넘지 못하죠. 38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1라운드 B조는요. 문여 들물자리 포인트에 왔습니다. 이곳은 수심이 8m, 감성돔과 참돔이 자주 낚이는 포인트인데요. 네, B조 선수 명단 공개합니다. 서울지부의 김현업 선수와 전남지부의 신일섭 선수입니다. 두 선수는 20살 차이가 나요. 일단 이번 박재홍컵 피싱 토너먼트 참가하게 된 거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번 대회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우리 선수단 참가 선수분들 다 무탈하게 경기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각오라고 할 건 정하는 건 없고 제 각오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화이팅! 뭐 제가 먼저 이쪽에서 포인트 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쓰겠습니다. 네, 서로가 매너를 지켜가면서요. 왼쪽에는 신일섭 선수, 오른쪽에는 김현업 선수입니다. 김현욱 선수가 좀 전에 멋진 말을 했거든요. 경쟁에 관계없이 내 낚시하겠다. 또 중요한 네. 사항입니다. 너무 경쟁에 신경을 쓰다 보면 자기 낚시를 못하거든요. 조류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화면에는요, 물이 정말 잘 가는데요. 참돔 전형적인- 낚시는 예. 물이 잘 가야 되겠죠? 당연하죠. 지금 문여 저기 포인트가 조금 장타를 쳐가지고 본류대를 흘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김은호 프로 같은 경우는 발 밑에서 지류권을 아마 저 수심을 좀 적게 주고 장길 채비로 그 참돔을 공격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C조 문여 등대 및 포인트로 가봅니다. 같은 문여지만요. 다른 포인트죠. 네.
이곳은 수심이 17m고요. 4, 5월에 대형 참돔이 출몰하는 포인트입니다. C조의 대결 선수는 경남지부의 박경도, 강원지부의 임영웅 선수입니다. 지금 자리 배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자리 포인트 선정을 먼저 했습니다. 제가 조금 본류 때 바로 밑에 칠 수 있도록 약간 오른쪽에 섰고, 임영웅 프로님께서는 약간 저보다 약간 밑에 좌측으로 쳤습니다. 한 포인트를 같이 노려야 되니까, 본류를 태워야 되니까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대개 저런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박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2시간 후도 염두에 두는 거죠. 예, 예. 바꿨을 때도 밑발이 예, 예. 어느 쪽으로 올릴 그렇습니다. 것인가. 예. 예. 그런 거 계산도 굉장히 수학적인 공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물이 너무 빨라가지고 입질이 하나 왔습니다. 아무래도 채비가 무거울 수밖에 없겠네요. 네, 입질이 왔습니다. 끌었는데 빠졌습니다, 지금. 아, 예. 근데 대상 어종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저 이후에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꼭지를 두 마리는 잡았어요. 아마 죄송합니다. 수온이 너무 낮아서 아마 잡힌. 박경 선수 저런 때 뭔가 저 때는 의기가 좀 솟아났다고 할까? 예. 치솟지 기대감이 않- 상당히 예. 올랐었습니다. 물 지금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물이 볼릴 때도 좋고 한 70m, 80m 흘려도 무난하게 지도 신선도 좋아가지고 잘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대상 어종이 안 나와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저런 때 굉장히 가라앉히는 포인트인데 어려웠겠네요. 네, D조. 그 다음은 D조인데요. D조는 노리녀 포인트입니다. 이곳은 수심이 12m에서 15m고요. 봄에는 주로 참돔이, 여름에는 돌돔이 자주 낚이는 포인트죠. D조의 출전 선수는 부산지부의 최진석, 강원지부의 홍영근 선수입니다. 예, 저기 대회가 큰 대회니만큼 저 DIF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산 지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형님 먼저 하시는데요. 그럼 제가 오른쪽에 먼저 하고 여기 왼쪽에 하고 나중에 각도물로 하죠. 예. 화이팅! 연도 사이 사이가 어서 좋아가지고 오십시오. 형님 예. 동생하고 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지부의 명예도 짊어졌고 개인의 영예도 마음에 둬야 되고 또 필드 스텝으로 활동하는 프로들은 그렇습니다. 소속 회사에 대한 배려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노린녀 지금 내렸습니다. 제가 노린녀 포인트 설명을 해야 돼요. 노린녀는 실질적으로 지금 살이나 저런 좀 피해야 됩니다. 특히나 배살이가 꼈을 경우는 파도가 초넘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공풍유보를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어려운 것이 사실 조류는 강원도는 저런 조류가 없습니다. 예, 조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조류 상황은 익숙하지 않죠. 네. 네, 상살이 참돔이구나. 참돔이네요. 참돔인데 이것도 기준치가 안 나오기 쉽습니다. 예, 안 나올 것 같네요. 참돔의 색깔은 상당히 예쁜데. 상당히 아쉽겠죠. 아유, 38, 39, 어우, 39.5cm. 39.5,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네, 예. 0.5cm가 모자라네요. 네, 이렇게 해서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흰색으로 써진 결과는요, 계측 미달이고요. 계측이 인정되면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1라운드는 하정식 선수가 계측 미달에 650g 참돔, 홍영근 선수는 760g의 계측 미달 참돔을 낚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1라운드에서는요, 하정식 선수와 홍영근 선수가 각각 참돔 한 마리씩을 낚긴 했지만요, 아쉽게도 계측 미달이었습니다. 박경도 선수는 현지 상황이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그 투자의 본섬에 도착하고 나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스케줄이 약 3번 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현지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기상 악화로 인해 가지고 계속 경기를 미뤄 가지고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도착하니까 날씨도 좋고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기대도 많이 했고요, 선수들끼리. 근데 실제 저희가 1라운드 종료하고 나서 배 성선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수온 때문에 다 말씀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오후에 2라운드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오후에도 대상 어종이 나오긴 나오는데 기준치 미달만 나오겠다, 이런 말들이 계속 오갔습니다. 이제 겨우 1라운드가 끝났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2라운드 보시겠습니다. 48강 3전 2라운드 시작합니다. A조는 추포도에서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추포도는
수심은 7에서 9m, 조류 소통이 원활한 포인트입니다. 투자도에는 4개의 유인도가 있는데요. 축포도가 그 유인도 중 하나입니다. 지금 보니까 수심이 한 12m 정도 형성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뭐 감생이와 같이 누려볼 수 있는 어쩌면 찌낚시를 하기 좋은 테크닉을 발휘하기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물밑 상황이 걱정이 됩니다. 네, 하정식 선수는 1라운드에서 대칭 미달된 참돔이 정말 아쉬웠어요. 예. 투자 본선 방향으로 바라보고 지금 한 마리를 끌었는데 이게 하늘 봐서는 가볍게 번쩍 들었습니다. 뱅에돔입니다. 네. 비조는 다무레미 1번 포인트로 갑니다. 상추사 본섬 북동쪽 80m에 위치해 있고요. 수심은 7에서 8m. 이곳은 연중 낚시가 가능한 곳입니다. 원래 그 가을에 그 많은 양의 고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글쎄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저는 지금 앞에 보면은 지금 방탄조류가 본류대에 따라서 한 30-40m 정도 쭉 뻗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방탄조류를 따라가지고 계속 찌를 한번 흘려가지고 감성돔을 한번 낚아볼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자, 다음에는 포인트 저는 이쯤부터 추억이 하나 있거든요. 그 건너면 청석에서 네. 오후 4시쯤 단조로 중에서 건너갔는데 예. 가능하죠. 감성이는 나오지 어두워지는 걸 모르고 있었죠. 물은 찼죠. 엄청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바닥들이 간조 때 바닥길이 형성되는 게 그 다무레미입니다. 예. 상추가 있고. 전형적인 감성 물질이죠. 네. 네, 이어서 D조는요, 다무레미 3번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상추자 본섬 북동쪽 300m에 위치한 수심은 8에서 9m고요. 여밭이 잘 발달되어 있는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다무레미는 전 지역이 명 포인트입니다. 겨울에 가면 가장 손쉽게 많은 사람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예. 또 여가 형성되어 있다는 건 좋은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상당히 낚시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수심이 낮은 데는 어떤 데는 약 3m, 4m급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끌리면 이런 게 상당히 심하니까 이 낚시하는 그 선수들이 그 테크닉을 상당히 요하죠. 채비 손실도 채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2라운드도 끝이 났습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고기도 많이 안 나오고. 네, A조의 하정식 선수는 370g의 뱅에돔을 낚았습니다. 지금까지 2라운드 보셨습니다. 이쯤 되면요, B조와 C조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이 두 조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분발보다도 사실 낚시인이라면 이 정도 되면 개인적인 출조를 했다. 포기할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는 계속 하강하고 있고 상황된 호전은 없고 네. 그러다 보면 멘탈이 이제 강한 선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신력이나 멘탈도 어느 정도 자연 여건이 받쳐졌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꾸 불안한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포기하게 되면 그나마 작은 결과가 안 나오죠. 근데 이 선수들 심리적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끝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라운드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승점을 내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선수들 분위기는 어땠나요?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는 이렇게 2라운드까지는 마치고 내일 3라운드 들어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 하는 일이 마음에 안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현지 그 분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선장님한테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눠보니까 내일은 수원이나 이런 것들 날씨도 좋고 하니까 내일은 무조건 고기가 대상 어종이 나올 거라는 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2라운드 마치고 조금 아쉬운 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일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다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하나의 라운드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3라운드에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내심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날 추자도의 기상입니다. 물때는 11물, 구름 조금 꼈고요. 풍향이 바뀌었습니다. 남에서 남서, 수온도 13도로 전날보다 1도가 올랐습니다. 수온 1도는 굉장히 큰데요. 굉장히 많죠. A조와 D조는 같은 포인트에서 대결합니다. 절명여 배꼽바위 위에서 펼쳐지는데요. 이곳은 대형 참돔, 돌돔, 부시리가 나타나는 포인트로 포인트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눈이 시원합니다. 전경이죠. 갑자기 바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광어 부시리 때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눈육안으로도 보이거든요. 부시리 때네요. 네, 먹이 사냥을 예. 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파핑으로 저 부시리 걸으면 얼마나 손만 좋겠습니까? 선수한테는 악재입니다. 아, 물면 안 되죠. 이 예. 분위기를 타서요, 최진석 선수가 입질을 받았습니다. 아, 지금 발밑에서 바로 나온 것 같거든요. 발밑 같은 겁니까? 예, 그렇죠. 네, 아쉽게도 참돔, 네, 순살이 있고. 잔씨 아래 참돔입니다. 자, 절명녀에서 저런 씨알이 나온다는 건 참 힘이 실망스럽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하고 침질을 했을 텐데. 예. 기본이 5자 이상이니까. 옆에 있던 온창성 프로가 입질을 받았습니다. 지금 낚싯대를 다루는 모습이나 힘대로 봐서 큰 고기입니다. 계속해서 입질을 받고 있는데요. 예, 역회전하고 있죠, 닐이. 네, 드랙이 길게 있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잠갔는데도 파르르 떠는 저 전율. 고기 힘이 강하다는 뜻이죠. 예. 아무래도 경기락 선수들이다 보니까 강한 채비를 무장을 하지 않았을 텐데 좀 염려가 되네요. 처음에 작은 줄 알고 그렇게 좀 잠그셨는데 예. 드랙을 다시 풀어줬습니다. 어느 정도 가서 머리를 돌려야지 꺼낼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줄을 빨리 또 풀어주고 랜딩 과정을 하는 모습이죠. 예. 그래 요즘 닐도 LB 드랙을 같이 쓰고 있죠. 예, 예. 예. 손이 막 떨리는데요. 예, 지금 펌핑이 이루어졌고 힘겨루기가 하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버티기입니다. 버텨야 됩니다. 물고기가 버티느냐, 낚시인이 버티느냐. 부러운 눈빛을 보내고 예. 있는데요. 그래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쟁 상대인데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건데. 예. 저게 낚시 묘미입니다. 파이팅 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예. 정말 재밌습니다. 저 순간은 경쟁자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낚으면 승부가 되겠는데요. 고정나죠. 나오고. 몰이, 오리 같이 형성이 돼요. 예, 모자반인가요? 예, 그런 거. 작은 고기가 그 몰을 휘감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물이 병돌이가 치거든요. 저런 경우에는 이제 포기를 하네요. 네. 물이 워낙에 빠르니까, 네, 고기를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질은 제대로 받았거든요. 작은 고기가. 아, 입질을 받았습니다. 분명 드랙을 풀고 나갔거든요. 네, 계속해서 비조는요, 절명역 끝기역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합추자 본섬 남서쪽으로 8.2km, 발밑 수심은 10m, 먼 곳은 15m입니다. 좀 전에 저희가 시원스러운 눈요기를 했는데 김현옥으로 왔습니다. 역시 예 포인트의 명성이 확인되는 순간이네요. 이 바다가 채광 게 돌돔이나 감성돔 같은데요. 그렇죠. 차고 나가는 네, 이렇게 나가는 게 게 없는 거 봐서는 참돔은 아니고요. 자, 대상어를 본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 채비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감성돔이네요. 감성돔이네요. 기준치는 되겠죠? 네, 30kg. 예, 너무 지류대 지금 권류가 너무 세가지고 지류대를 누르다 보니까 바로 발밑에서 입기를 받았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셨는데 얼굴이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아니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경쟁의 의미를 떠나서 내 낚시하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참돔 포인트에서 참돔 채비를 했는데 신일섭 선수가 이에 질세라 입질을 받았습니다. 참돔을 노렸는데요. 예, 채비 자체가 그렇습니다. 원줄 4호에 T2호기 지금 거기에 완전 바닥이었어요. 세웠고요. 자, 그런 순간 짜릿하죠. 지금 김현옥 프로나 지수 프로는 아유, 잡아내. 폭돔이네요. 예, 예. 그냥 끈채를 대지 않고 들어 뽑아 올리는 것이 손맛은 안겨줬지만 원망스럽겠네요. 예. 여수에서 올라와가지고 다시 여수에서 사천까지 올라와서 다시 내려왔는데 고생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시조는 절명역 기차바위 포인트입니다. 수심은 16에서 18m입니다. 어제는 2라운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다. 어제 밤새 고민하고 생각하고 채비를 바꿔서 다시 재도전합니다. 오늘은 잠수질 족법으로 배는 2호 대 닐은 4,000번, 원줄 4호, 목줄 5호로 그래 가서 오늘은
기필코 한 마리 잡아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절명여 기차바위 꼬리 포인트에 내렸습니다. 1, 2라운드에 대상어종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낚시인들이라면 한번 정말 가고 싶은 목표는 절명여에 내렸습니다. 3라운드 지금 현재 오늘 11물에 지금 분날물입니다. 3라운드 지금 현재 시간대가 고기가 나올 시간대인데 정말 3라운드는 정말 잘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상어종을 한번 걸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간 대기표 보면 박경수 선수 저 감회가 어떻습니까? 계속 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도 그렇고 지금 열기가 저는 열기가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씨알도 상당히 좋고 저희가 열기로 봐서는 제 자리를 떠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열기가 나왔던 건 되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네. 참돔과 열기가 좋아하는 온도가 같아서 열기는 상층에서 또 바닥에는 참돔이 같이 놀 수 있고. 예, 활성도가 좋아가지고 수온이 어제보다 약 1도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찌가서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고 있네요. 속도가 좀 만만하죠? 자, 채비를 이어졌고요. 물이 휘렁거리가 쳐가지고 실질적으로 본류대를 제대로 못 태웠습니다. 지금 뭔가 걸린 것 같거든요? 예, 온 것 같은데요? 예, 온 겁니다, 제가. 순간 발밑으로 파고들었던 모양이에요? 멀리 흘린 것 같은데. 원줄이 늘어져 있었죠. 예, 원줄 좀 많이 늘어지. 예, 대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상치 않은데요. 범상치가 않아요. 진짜 정말 버티게 하고 있죠. 풀이 나가는 게 불 장난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둘 중에 하나죠. 방어 부실이냐, 아니면 대형 참돔이냐. 그게 자리까지도 양보를 받았습니다. 비켜주기 싫었습니다. 그렇죠. 속으로는 느껴주기 싫었지만 그래도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프로 선수의 모습입니다. 드랙 풀리는 소리가 예. 사람을 완전히 머리가 쭉쭉 서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한번 이 자리에 얘기해 보시죠. 터지기를 바랬습니까? 낚아줬으면 했습니까? 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터지길 바라야 되는데 제가 임종 프로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낚아줬으면 좋겠다. 예. 고기 워낙에 안 나왔기 때문에 고기가 나왔으면 한 얼굴이라도 봤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누군가 낚은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량도 보여주고. 네. 예. 자, 드랙이 여전히 이게 약 한 10분 정도 지났을 겁니다. 그리고 채비도 장난 네. 아니었는데. 원줄이 사오니까 목줄 5호를 썼거든요. 육줄 5호 썼습니다. 예, 5호 쓰고 잠수 채비로 해가지고 예. 자, 버티기. 과연 틈새를 봐서요. 감성돔이나 참돔이 아닐까. 이상놈은 아니고. 아닙니다. 참돔이나 부실이 둘 중에 하나. 박경수 선수 옆에서 많이 지켜보면서 응원까지 해줬는데 터뜨리고 말았네요. 마음이 건너편에 배 보이시죠? 예. 배에서도 저희들 지금 대기하고 있던 배인데 저기서도 파이팅을 꼭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참고로 현명력 포인트는 항시 배가 대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라운드까지 마쳤습니다. D조의 김현옥 선수는 570g의 감성돔 인정이 됐고요. D조의 최진석 선수는 계측 미달에 520g 참돔을 낚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3라운드까지 마쳤습니다. 절명여에서는 드디어 감성돔이 나왔어요. 네,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라운드는 절명여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들어가기 어려운 포인트고 낚시인들이라면 추자도 가기 어려운데 추자 내에서도 가기 어려운 포인트가 절명여 포인트입니다. 서울지부 김현옥 프로가 절명 끝여에서 감성돔을 낚아가지고 실제 한 마리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마리라도 대상 어종이 나오고 기준치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기뻤습니다. 기대만큼은 안 되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들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저희 조에서는 또 임영웅 프로님께서는 또 한 마리 참돔 큰 대물을 낚으셨는데 터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었습니다.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절명여 이름답게 절경에서 완전히 사람을 압도하는 선수들을 압도하는 그런 절경이었습니다. 아쉬운 건요, 임명웅 프로예요. 터트리지만 않았더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예, 터트린
고기는 크다고 그러는데 큰 고기는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 낚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낚시인들이 허풍이 세다. 큰 터뜨린 고기는 다 크다고 그런다고 하는데 터뜨린 고기는 큰 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략 대상어를 정하고 낚시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채비 구성을 합니다. 또 이런 악재의 상황 속에서 수온이 낮고 입질이 미약한 상황에서는 채비가 섬세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줄이 가늘어지고 바늘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대도 거기에 바란스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약한 데로 갑니다. 2호 쓸 걸 1.75, 1.7 쓸 걸 1.5 이게 낮춰가거든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의외의 대물이 걸렸다. 이건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쉽기는 하지만 좋은 그림은 많이 봤고요. 또 하나 절묘한 포인트가 특급의 조치가 바로 이거였군요. 특단의 조치가. 특단의 조치요. 제가 절묘한 포인트를 평생에 저도 2번밖에 못 가봤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자만이 거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포인트거든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포인트 여건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도 하나 있고요. 기상 여건에 따라서 부침이 심하다는 이유도 되고요. 거리가 먼 것도 이유가 되고요. 절명여라는 그 단어에서 비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누구라도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네, B조는 김현옥 선수가 마지막 3라운드에서 낚은 감성도미 계측 인정이 되면서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머지 3개의 조가 연장전으로 가게 됐는데요. 지금부터 연장전 보시겠습니다. 연장전 시작합니다. 연장전 A조는 박미역 안통 미끄럼 바위에서 치러집니다. 여긴 명포인트죠. 예. 아무래도 감성돔을 노릴 수 있는 네, 최적의 장소고요. 감성돔 골돔으로는 정말 최적의 장소입니다. 자, 네, 시작하자마자 온창서 선수 입질을 받았고요. 기대감이 크겠는데요. 자, 감성돔이냐? 예. 반짝임이 감성돔 같기도 하고요. 뭘까요? 지금 높이가 있으니까 예. 골돔입니다. 골돔. 주머니가 보이네. 네. 돌돔은 여름 어종이라서 수온이 많이 올라왔다는 뜻이죠. 그렇죠. 수온이 1도라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보여주고 있고요. 또 북미역성이 워낙 저력이 있는 곳인데 선수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 그 수심 한 8m에서 바로지에 영칼에 영칼 수집하고 D봉 수집하고 한 10m 흘려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닥층에 있는 고기가 물었는데 이게 어차피 감성돔이나 같은 바닥에 노니까 한 번 더 노려보겠습니다. 자, 돌돔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돔과 같은 법적 금지체장이 있습니다. 24cm 되어 있습니다. 또 입질을 받았습니다. 어떤 선수죠? 오창석 프로입니다. 네. 자, 역시 저것도 돌돔일까요? 여기 밑으로. 이것도 골돔입니다. 그렇네요. 씨알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여기 같은 포인트에 같은 수심층 공략이었는데 사이즈가 조금 커졌습니다. 한 3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돌돔 손맛 하지 않습니까? 차박기 하는 거. 순식간에 차박고 들어갑니다. 대상은 아니라 선수들은 안타깝겠지만 눈은 시원합니다. 만족합니다. 예. 돌돔이 좀 서운할 겁니다. 이 대상어 중 아니고 잡어로 분류되니까. 예, 일반적으로 4대돔에 들어가는 어종인데 이번엔 규정에서 빠졌습니다. 하정기 선수도 입질을 받았고요. 받았습니다. 보니까 감성돔과 뱅에돔 쪽을 노렸나요? 감성돔입니다. 감성돔. 네네. 지금 다이아몬드 빠질 텐데 보고 예. 조류가 그럼 많이 안 가면서 전형적인 감성돔 분위기입니다. 역시 명당이네요. 예, 길 넘습니다. 넘습니다. 예. 아슬아슬하게 40.5cm로 인정이 됐습니다. 저 순간 안도의 한숨이 쭉 나올 겁니다. 박경구 선수는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저는 건너편에 우리 박미역 꼬리 쪽에 저희가 예, 여기서 또 입질이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확실히 감성돔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렇네요. 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밑밥발을 잘 받는 곳이다. 예. 통통을 끼고 있으면서 네, 이번에도 예. 감성돔. 감성돔이네. 결체를 대중점에 씨알이 예, 기준치를 넘는다는 이야기죠. 네. 개인적으로 저도 저런 홈통 지역 낚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밑밥 응용이 참 편하거든요.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예. 또 왔습니다. 그 말이 전 네네네. 이건 씨알이 됩니다. 네. 잡어만 아니라. 이게 지금 제 감성도 집어가 돼가지고. 예. 마지막도 감성돔이죠. 네. 예. 소위 말하는 밑밥발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승부의 세계를 보는 건가요? 예. 지금 일단은 모르겠지만 제 자리를 바꿔야 되니까요. 이제 바꿔야 되죠. 네네. 연장전이지만은 끝까지 승부를 가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습니다. 예. 물때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35 정도 사이즈 나올 것 같은데. 자, 이 정도면 안정권에 들어갔습니다. 네. 예. 연장전 B조 박미영 끝이어 맞은 자리 포인트입니다. 이곳은 날씨가 좋아야 상륙할 수 있는 하추작권 대물 포인트입니다. 멀리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곳인데요. 저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리고 싶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바람을 등지고 했거든요. 저분들이 하면서 우리가 저기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갈 정도로 상당히 좋은 포인트. 조류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물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저분들이 길을 왔는데 아무래도 좀 시원찮죠? 네네네. 예. 근데 저런 데서 채비 운용하기에는 아무래도 갈수록 깊어진다면 전유동 채비가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전유동 채비가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왜 그러냐면 바깥쪽으로 좀 나가면 본류대가 타기 때문에 예. 이수를 견제를 많이 해줘야 돼요. 상당히 조금 부끄럽습니다. 조금만 빠지면 또 지리로 돌고 계속 돌립니다. 홍명근 선수 힘세를 봐서요. 씨알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치면은 별거 아닌 거다 싶었는데 중반으로 갈수록 지금 힘을 쓰는 모습으로 가서는 대상어라면 기준치 이상이 되겠네요. 네. 감동입니다. 맞습니다. 감성돔입니다. 육안으로도 씨알이 좋죠. 예, 기준치 이상입니다. 저렇게 큰 고기인데 너무 쉽게 꺼내는 것 같은데. 예, 처음에도 굉장히 시덥지 않게 배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입주받는지 얘기 좀. 예, 조류 따라 살살 흘려 보내다가 갑자기 쭉 빨려가지고 체험질했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채비는 어떻게 쓰신 거예요? 예, 2호 저기 있지 2.5호 수중 뽕돌로 해가지고 살짝 가라앉혔습니다. 흘려 보내가지고는 입질이 바닥에서 오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얼마 정도 될까 사이즈가? 한 40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자, 감성돔을 낚으면서도 전반적으로 채비를 무겁게 썼다는 것은 조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네요. 예, 실질적으로 저기는 수심이 발밑에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발밑 포인트를 많이 활용하는데 보통 저부력 2B나 B로 해가지고 전유동으로 많이 합니다. 밑에 여가 상당히 좀 발달이 좋으니까. 발달이 거칩니다. 또. 예. 그래서 계속 견제로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2B로 했다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수온이나 바닥권에 완전히 고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네. 감성돔은요, 갯바위 낚시 대상어 중에서 최고 인기 어종이잖아요. 또 청각, 후각, 또 예민한 어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특이한 점이 좀 있더라고요. 성전환을 하는 종으로 예, 차용통체요. 예. 네, 3년 차까지. 3, 4년 정도 지나면 모두 암컷으로 자체적으로 변한다고 해요. 참 특이한 물고기죠. 네. 다시 돌아와서요. 홍명근 선수는 우승 확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부럽습니다. 입질 한번 보기가 저렇게 힘들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악정고 듣고 때 저렇게 한 마리 낚아낼 때는 그 표정이 다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갯바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저런 과정을 겪고 나서 손에 넣은 한 마리 왔습니다. 고기. 네. 왔습니다. 예, 최진석 선수죠. 저 맛을 한 번쯤 느껴보면 네. 갯바위에 서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터뜨렸습니다. 여발달이 좋다는 것은 저런 경우에는 악재를 적용을 합니다. 홍명근 선수 옆에서 깜짝 놀란 모습인데요. 몰랐죠. 네. 예. 최진석 선수가 처음에 걸고 나가지고 드랙을 더 풀어줬습니다. 풀어주고 더 차고 나가도록 한 게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게 열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가 날카롭고 복잡하고, 예. 체기가 상당히 좀 세게 했다면 오히려 좀 그걸 좀 버텨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남습니다. 그렇죠. 여발달이 좋고 조금 안 좋게 얽혀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풀어줌이 도구로 작용을 예, 합니다. 느슨함이 독입니다. 어쨌든.
그걸 모르고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순간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장전도 끝이 났습니다. A조의 하정식 선수 총 1280g으로 감성돔 3마리를 낚으면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C조의 임명웅 선수는 자벌을 낚으면서 우세승을 했고요. D조의 홍영근 선수도 1530g의 감성돔을 잡으면서 24강에 진출합니다. 48강 3전 최종 결과입니다. 하정식 선수, 김현옥 선수, 임명웅 선수, 그리고 홍영근 선수가 24강 최종 진출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015 KPFA 박재홍 회장컵 코리아 피싱 토너먼트 48강 3전을 마쳤습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이네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드네요. 결국 연장전에서 본물이 터졌습니다. 선수들의 기량이 거기에 노력이 합세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작은 좀 안 좋았지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연장전과 3라운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역시 정답이 박미혁 섬이었습니다. 저도 그 다이아몬드 포인트나 미끄럼바위 같은 것은 상당히 좋아하는 곳인데 한번 서보고 싶습니다. 저기에서 저거 한 번쯤은 저런 손맛을 보고 싶습니다. 프로 선수들이 제 요구사항을 대신해 줬네요. 박경도 선수는 3전 연장전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희가 추자 1, 2, 3전 뭐 정말 유명 포인트 다 들어가가지고 상추자에서 하추자까지 계속 종행하면서 저희를 계속 성하선 하셨던 선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우려했던 대로 고기가 뭐 대상 고정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 3전의 미역섬에서 박미역에서 그 고기가 대상 고정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하니까 나름대로 기분은 좋았습니다. 다만 저희 조에서만 고기가 대상 고정이 한 마리가 안 나왔습니다. 전체 네. 중에. 예, 그게 제일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 오늘 스튜디오 녹화까지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제가 이 녹화 때문에 해설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올라오면서도 차에서도 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은 좀 있었는데 제가 녹화 약 한 4시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둘러들고 결합도 할 겸해서 네. 왔지만 마치 이갑철 팀장님이 계시고 다른 PD님도 계셔가지고 이리저리 뭐 심적 안정을 취하게 해주셔서 나름대로 제가 좀 편안하게 처음 해보지만은 편안하게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낚시인에게 꿈의 무대인 추자도. 이 추자도 중에서도 삼각형 모양으로 솟아오른 절명현은 무섭게 대물이 물고 늘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바다 낚시 중에서도 갯바위 낚시는 안전이 최우선인데요. 기본적인 안전수칙 지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48강 4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원지구 옹창선 프로님과 오늘 하루 즐겁고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3라운드까지 치르면서 2라운드까지 고기가 안 나와가지고 상당히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저 옆에서 최 프로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덕에 한 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 저기 최 프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기도 못 잡고 저건 5번 출전되는 2일 동안 진짜 고기 손맛을 못 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 대회 때는 꼭 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낚시를 한 30년 정도 낚시를 했는데요. 지금 이틀 동안 굉장히 힘든 낚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어렵게 대상어가 한 마리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다음 대회 때는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you were here before, couldn't look you in the eye. You just
thinking makes me cry. You float like a feather in a beautiful world. I wish I was special. You're so fucking special.